지난 강의에 의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속 볼 건데요.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체의 정의와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회로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섹션을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놨고요. 결국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서킷을 분석할 때 보면 서킷에서 R 말고 L하고 C가 같이 나오면 결국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회로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하면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다라는 게 이번 강의고요. 여러분 요 슬라이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걸 다시 가져왔는데, 결국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된 각종 펑션이나 소자들 걔를 다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꿀 거고, 그래서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계산은 전부 다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할 거다. 왜냐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미분 방정식이고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뭐예요? 알지브릭 이퀘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챕터 9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거 말고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하면은 더 쉽더라. 예.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섹션, 챕터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챕터 9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RLC 회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RLC 회로를 보고 그냥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KCL 혹은 KVL 통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세운 다음에 걔를 풀었어요. 풀 때 어떻게 했어? 파티큘러 솔루션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풀 때는 제너럴 솔루션 이렇게 나눠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교수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해갖고 우변을 0으로 놓고요. 그리고 주어진 인풋을 다시 살려가지고 파티큘러 솔루션 구한 다음에 얘를 포스드 인풋, 얘를 내추럴 리스폰스 해갖고 두 개를 더한 걸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결국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직접 푼 거예요. 직접. 근데 그 직접 풀어서 컴플리트 리스폰스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가르쳐 드렸던 게 뭐냐면 페이저 포맷으로 풀면은 굉장히 쉽더라. 그래서 페이저 포맷으로 우리가 서킷을 다 나타내고 걔를 풀어내면 얘는 조금 더 RLC 회로를 쉽게 분석하고 풀어낼 수 있겠더라라는 게 여러분 챕터 10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챕터 10은요 언제만 우리가 풀 수 있냐면 사이누소이드 인풋이고 스테디 스테이트인, 즉 AC 서킷에서의 리스폰스 있죠. AC 서킷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사이누소이드 형태의 인풋이 들어갈 때 스테디 스테이트의 리스폰스를 구할 때는 우리가 페이저 포맷으로 나타내서 캡은 JωC분의 1 그리고 인덕턴스는 JωL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스테디 스테이트의 리스폰스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저 포맷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컴플리트 리스폰스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페이저 포맷으로 구한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의 리스폰스에 불과하니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까지 함께 구하려면 다시 우리 다이렉트 메서드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챕터 11에서는 인덕터를 좀 봤었고 파워랑, 챕터 13에서는 뭐냐면 다시 이 페이저 혹은 AC 서킷에서 구한 그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있잖아요. 걔를 우리가 Jω의 오메가를 미지수화했어요. 챕터 10에서는 주어진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서킷의 리스폰스를 구했었다면 챕터 13에서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이 오메가를 일반적인 주파수에 대해서 다 오메가를 변수로 살려놓음으로써 오메가가 0일 때, 오메가가 1일 때, 오메가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오메가가 일반적인 값을 가질 때 각각의 서킷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식으로 나타낸 거죠. 정해진 프리퀀시에서 특정 서킷의 리스폰스를 특정 프리퀀시에서 구한 게 아니고 어떤 오메가에선지 다 우리가 리스폰스를 예상할 수 있도록 오메가를 일반화해서 식 혹은 이 식으로만 보면 제대로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플랫으로 나타내는 보드 플랫 이런 걸 배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얘도 뭐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에 제한적이고 동시에 뭐예요? 사이누소이덜 인풋에서만 가능한 분석이었어요. 그쵸? 보드 플랫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주파수 시그널이 전부 다 사이누소이덜 인풋으로 들어갈 때 해당 주파수의 리스폰스 구하는 거 이런 걸로 웬만한 회로 분석은 다 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컴플리트 리스폰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플리트 리스폰스 구하려면 걔가 회로가 중간적으로 변하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다루려면 반드시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어떤 분석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내추럴 리스폰스 챕터 9에서 풀어보셨으면 알지만 거기서 우리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서 나오는 거는 갑자기 변화하는 시그널에 대응되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랑 다르게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익스포넨셜 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챕터 10이랑 챕터 13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걸 가지고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제대로 핸들링할 수는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단순히 사이누소이드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회로를 분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혹시 우리가 페이저 포맷을 이용해서 AC 서킷 구하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우리가 그 분석 툴을 제공받는다면, 그쵸? 프리퀀시 리스폰스나 혹은 AC 서킷에서 구할 때 우리 JωC분의 1, JωL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회로를 편리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파이널 텀이 예를 들면 5, 36 나왔으면은 야 그거 사실 5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36이야. 오메가 주어진 오메가에서 이렇게
다시 인버스 해가지고 페이저 포맷에서 있는 거를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가 구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리스폰스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혹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펑션에 리밋을 두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펑션에 딱 제한 조건을 두지 않는다고요. 사이누소이덜 인풋에서만 얘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사인 오메가 t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익스포넨셜 함수에서도 구할 수 있고 상수 그냥 3V 이런 거에서도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태까지 구하셨던 페이저 포맷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코사인이나 사이누소이덜 펑션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던 거. 그걸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얘도 전부 다 표현 가능하죠. 얘 S분의 3. 얘 S 더하기 A분의 1. 얘 뭐야?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런 식으로 다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텀에 대해서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다 포맷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할 때 다이렉틀리 메서드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챕터 10에서 배웠던 페이저 포맷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다 바꾸면 엄청 편하게 서킷 리스폰스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사실은 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힘들다. 그랬는데 걔를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그냥 다이렉트리 푸는 게 아니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풀 때 사이누소이덜 인풋만 아니고 애니 인풋에 대해서 다 풀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하면 뭔가 더 편리해질 것 같아 이런 걸 예상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맞아서 그 내용을 오늘 이번 강의에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서킷을 디스크라이빙 하는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서 풀 텐데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과정은 여러분 1, 2, 3, 4 이렇게 보고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예제를 보신 다음에 이 1, 2, 3, 4 과정을 보면 그게 훨씬 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실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요 예제를 먼저 푼 다음에 제가 저 슬라이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예제 보시면 저 캡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하고 인덕터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외부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전류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저장하고 있는 전류가 주어졌고요. 요 인덕터에 그리고 이 캡의 초기에 외부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이니셜리 저장하고 있는 전압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각각 주어졌을 때 여기서 여러분 KCL, KBL 쓰시면 당연히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왜? 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I는 C dV dt고 그렇죠. 이런 관계식을 띄는 거죠. 얘는 뭐예요? V는 L di dt 이런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IV 캐릭터리스틱이 결정되니까 미분 방정식 없이는 KBL, KCL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KBL, KCL 한번 세워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ILT 로 놓고요. 어디에 흐르는 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그리고 캡에 걸리는 전압을 VCT로 놓는 게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ILT로 놓고 일로 흐르는 전류는 누구랑 누구의 합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일로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으니까 VCT 더하기 얼마?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C dVCT dt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거는 여러분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식도 여러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의 식은 어떻게 세워야 되지 고민하시다가 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ILT가 여기도 걸리고 이렇게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적용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는 뭐예요? 이 식을 사실 적용 안 했잖아. 이 식을 내가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KBL 혹은 KCL 이용해서 방정식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프로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써먹었으니까. 저는 이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길 전압을 표현할 수 있네. 그럼 이 전압이랑 합치면 요거의 1분의 자 그래서 VIT 요거의 전압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걸리는 전압의 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 얼마? R1 곱하기 ILT 그쵸? 그리고 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얼마? 전압은 L DILDT 이거죠. 그 다음 여기 걸리는 전압 얼마? 나머지 전압 VCT 이렇게 해서 여러분 VCT랑 ILT 두 개에 관련된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9장에서 푸는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VCT니까 여기서 ILT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네. 여기다가 ILT를 다 넣어가지고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 이니셜리 어떻게 되어 있다는 두 개의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VCT를 구하실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가 10UT니까 파티큘러 솔루션 몰로 가정해서 이 호모지니어스 푼 걸로 이용해서 제너럴 솔루션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파티큘 솔루션 더하셔갖고 제너럴 솔루션에 이 개수 구하시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미분 방정식 풀지 말고 그냥 산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다 뭐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왜 얘가 우리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이 아닌, 자, 앞에서 보셨듯이 뭐 이거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왜 바뀌는 건지, 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 프로퍼티가 바로 뭐예요?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한 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가 뭐냐면 S 곱하기 F, S 마이너스 F0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곱하기잖아요. 단순히 S를 곱하는 형태로 바꾸고 더하기 빼기니까 나머지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요 미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유용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요 식 통째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바꿔볼게요. 예. 어떻게 돼요? ILS는 뭡니까? R2분의 VCS 더하기 C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S로 한 다음에 VCS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식도 통째로 바꿔볼게요. VI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 ILS 그리고 더하기 LS,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셔서 ILS 마이너스 IL0 그리고 이렇게 되고 위에 여기 VCS. 자, 그러면 여러분 요 VIS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지금 뭐랑 뭐가 미지수? ILS랑 VCS가 미지수고 VIS는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바로 쓰겠습니다. 얼마? S분의 20이죠. S분의 10, S분의 10 더해가지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요거 우리는 구하는 게 지금 VCS잖아요. ILS랑 VCS가 미지수인데 VCS가 미지수 우리가 구하는 최종 보스니까 걔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럼 S에 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냥 다름 아닌. 그쵸? 자, 그래서 S에 관한 그냥 방정식 하나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넣으면은 좀 복잡하겠지만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제가 살짝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S에 대해서 자, VCS로 묶은 거랑 안 묶은 걸로 나눠서 쓸 건데요. VCS로 묶이는 부분을 또 S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LC S제곱 더하기 R2분의 L R1C 요거는 S에 대한 1차항 그 다음에 마지막 S에 대해서 상수항인 R2 R1 요렇게 돼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LC S 더하기 R1C VC0 빼기 L 곱하기 IL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한 거다? 요거를 대입한 거다. VCS만 남긴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VCS 자, 그래서 VCS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넘기고 요것도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그리고 뭐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각종 LC, R1, R2 여기다가 다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S제곱 더하기 26 S 더하기 16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5 S제곱 더하기 65 S 더하기 800이 돼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이거 보니까 뭐야?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왜 인수분해 되도록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VCS로 끝나는 게 아니고 VCT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야 되는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DS분의 NS 파셜 프랙션 해가지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쉽게 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려고 이건 16이랑 10으로 되니까 S10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분자를 똑같이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 어떻게? S분의 1 모 더하기 S 더하기 16분의 1 모 더하기 S 더하기 10분의 1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 해주시면 얘가 5 그리고 얘 4.17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6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VCT는 어떻게 되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자, UT고 UT 자 뭐야 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죠. 얘는 그냥 5죠. 예, 시프트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 5 더하기 뭐예요? 4.17은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6t만큼 해야 S도메인에서 16으로 시프트 된 거니까 마이너스 16만큼. 자,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6.67이고 얼마만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t 요거죠? 단위는 얼마? 볼트.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실제로 풀면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서 풀면요 이렇게 다이렉트리 메서드로 해서 미분 방정식을 그냥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 훨씬 쉬워요. 훨씬 간편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예시다 보시면 되고 다시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뭐예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세운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저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변환한 게 바로 2번이에요.
그래서 이퀘이션들을 전부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연립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VCT 구하는 게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14.6-2 얘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회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는 12 그러면 얘는 일단 여러분 써놓고 시작할까요? VS 얘는 12 나누기 S네. 그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자, 그래서 요거 KVL, KCL 먼저 쓰셔가지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우신 다음에 뭐 구하시는 거예요? VT2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캡에 관련된 전압이니까 이니셜리 0V를 가질 수 있다고 해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0V 되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V1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라 그러면 V1S 빼기 V1T 해갖고 여기다 0 이렇게 해서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V1T나 V2T나 그냥 다 이렇게 미분하면요. 참 미분했을 때 그쵸? 미분했을 때 어때요? 전부 다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 이니셜리 0 갖고 있으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니셜리 0 갖고 있는 회로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많아요.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바뀐다는 거를 생각을 해 놓으시고 먼저 디퍼런셜 이퀘이션 한번 세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KVL, KCL 사용하시면 자, 일로 흐르는 전류 얼마? 전류 C, dV2 dt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0.1이라고 그냥 먼저 써버릴게요. 그쵸? 자, 그 다음 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 여기다가 V1으로만 바꾼 거니까 자, 일로 흐르는 전류는 요거랑 요거의 합일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V1이잖아요. 그러면 일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어요? VS 빼기 V1을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써주실 수 있죠. 여기서 오메가 법칙 쓰면은 그게 뭐랑 뭐의 합이에요? 일로 흐르는 전류랑 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네요. 그래서 이 밑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0.1 dV1 dt가 되고요. 일로 흐르는 전류는요. 0.1 dV2 dt.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죠. 자, 하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뭐 안 했어요? 얘를 한 번도 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도 안 써먹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쟤를 이용하려고 생각해보면 뭐예요? 쟤는 여기랑 이거 전류 곱하면은 전류랑 요 저항 곱하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전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V1까지 전압이 이거 전압이랑 이거 전압의 합이잖아. 그걸 써먹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 걸리는 전류 얼마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저 캡에 흐르는 전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V2랑 이렇게 합으로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V1하고 V2 딸랑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면서 동시에 방정식 두 개니까 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VS V1 이고요. 제가 그냥 S 이렇게 있는 거 생략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0.1 SV1이죠. 끝. 왜?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다음 여기는 0.1 곱하기 SV2. 왜 끝? 여기 V2 0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그다음 V1은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서 2 곱하기 SV2. 그쵸? 더하기 V2. 쉽다, 쉬워. 우리 V2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V1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V2를 구하는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밑에 식이 이미 V1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V2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V1이. 뭐예요? 이거 잘 보니까 V1은 여기 여러분 0.2죠. 0.2 S 더하기 1 V2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네. V1을 소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VS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미지수가 아니고요. S분의 1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S분의 12 대입하고 여기다가 또 V1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그러면 V2만 남겠죠. 자, 그래서 V2 자, V2S는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V2S는 해주시면 자, 좀 중간 과정 생략하고 제가 쓸게요. S 1 더하기 0.6S 더하기 0.04 S제곱 위에는 1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얘는 여러분 위아래다가 300 요게 이제 25를 곱하면 요게 S제곱이 1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25 곱하면 얘는 1 되고요. 얘는 15 되고 얘는 25 되죠. 그래서 S제곱 더하기 15S 더하기 25 그리고 위에 300.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억지로 근해 공식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저분한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S 더하기 13.1 300. 자, 그러면 V2 T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얘를 이제 파셜 프랙션으로 나누셔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S분의 R1 더하기 S 더하기 1.91 R2 그다음 뭐야? S 더하기 13.1 R3 이렇게 해서 R1, R2, R3 구하시는 법은 알죠? R1
여기 양쪽에다가 여기 이거 머릿속으로 지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0 넣으면 R1은 어떻게 돼요? R1은 그냥 12가 나오죠. 그쵸? 여기다 0 넣으면. 그래서 R1은 12가 나와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여기다가 R1은요. V2S에다가 뭐 곱한 다음에 S를 곱한 다음에 S에다가 0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S를 곱하시면 머릿속에서 이걸 지우시고 0 넣으면 12분의 아니 그러니까 25분의 300 나오니까 12가 나와요. R2도 마찬가지로 구해보세요. 뭐? 요거 곱하신 다음에 요거 곱하셔서 머릿속에서 이걸 지우신 다음에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1.91 넣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R2는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다음 R3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2가 나와요. 2.05.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VT2, V2T 이거 구하실 수 있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셔서 자 뭡니까? UT 맨 앞에 써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 맨 뒤에다가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요. 자 UT 써주신 다음에 12고요. 12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R2는 마이너스 14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91t 곱하기 14. 그쵸? 그리고 더하기 뭐야? 마지막으로 R3는 2.05니까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14죠? 그리고 이 2.05니까 2.0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3.1t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야? 결국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서 굉장히 V2T 여러분 요건 컴플리트 리스폰스예요. 다름 아닌. 그렇죠?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는 뭐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운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했죠. 자, 근데 여러분 회로 단계에서 여러분 회로도를 보고 이 회로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로도 자체에서 라플라스를 회로 차원에서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 자,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 임피던스 사용할 때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는 2라고 그냥 놨었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바꿨었죠. AC 서킷에서요. 얘는요 J 오메가 L로 바꿨었죠. 여러분 이 회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는 사이너소이드 인풋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리고 AC 서킷이라서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구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페이저 포맷처럼 단순하게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서 그리고 J 오메가 L로 바꿔서 회로를 이거 식 세울 때 KVL, KCL 세울 때 내가 볼티지 디바이더로 이렇게 식 세워서 편하게 세웠었잖아요. 그거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안 될까? 그런 방법 없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